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가지 소식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시장 전반에 갖고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지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볼까요? 일단 오펙 플러스 측에서 감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Oil producer group OPEC Plus surprises energy markets with a small production cut. 네,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결정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증산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는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8월 수준으로 되돌리게 된 건데요. 이로써 하루 원유 생산량은 4,400만 배럴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번 감산 결정은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따른 건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자 경기 침체가 더 도래를 할수록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펙 플러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 하반기 원유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하루 90만 배럴의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의 과잉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초과 수요를 막기 위해 증산보다는 감산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에너지 시장의 분석 업체인 엔베루스는 이번 감산 규모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가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원유 관련해서 좀 변수가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변수들은 이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유입이 된다면 유가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등 주요 7개국을 뜻하고 있는 이 G7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도 향후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두 가지 부문은 이번에 G7 쪽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복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WTI 기준으로 90달러 선 아래쪽에서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또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좀 많이 절하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때문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고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볼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cuts forex reserve ratio in bid to support tumbling yuan. 네, 중국 쪽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중앙은행 쪽에서도 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8%에서 6%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하는 건데요.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달러 보유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안과 달러 환율은 이날 달러당 6.94 위안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 말부터 6.9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사실상 이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년 만에 이 최저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재확산과 부동산 위기 고조, 그리고 외국 자본 이탈 등의 악재를 고려했을 때 이런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 위안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분율 인하는 예견된 것이었고 위안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달갑지 않다는 신호를 이 시장에 내보내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이번에 코로나19 봉쇄 조치도 있고 미국과 중국 관계도 다 같이 엮여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급 준비율을 하향한다고 해서 과연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막아줄지는 조금 의문인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미국 기업의 개별적인 소식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 아마존 측이 지금 좀 살짝 긴축 경영에 좀 돌입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더 보도 내용이고요. Amazon is closing 2 facilities with a total of 300 employees and reportedly scraping plans for 42 new buildings. 네, 아마존 쪽에서도 긴축 경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최대 업체인 아마존 쪽에서도 행동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바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긴축 경영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이 문을 닫거나 건설을 멈출 예정인 물류 창고는 42개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하면서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아마존도 합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내 물류 창고 수십 곳에 문을 닫고 있거나 앞서 살펴봤다시피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이번에 메릴랜드주 하노버와 그리고 에식스 소재 배달국 2곳을 다음 달에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 대변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물류 수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어느 정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싸는 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은 이렇게 긴축을 하기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이번 달 그리고 올해 이런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38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또 2분기에도 20억 달러의 순손실로 2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 쪽에서 왜 긴축 경영에 돌입을 했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분기에만 전체 직원 162만 명 가운데 사상 최대인 약 10만 명을 감원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좀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또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